개념센 라이트 6단원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주기가 나머지 내가 다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기를 구해야겠죠. 1번 봅시다. 그럼 1번은 이제 sin x에 2x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를 구할 때는 2파이를 분자해서 주고 원래 주기, 그리고 분모에는 이제 2가 들어가면 되니까 주기는 파이였다. 1번은 파이고요, 주기가. 2번 탄젠트 기본형이니까 이건 주기가 파이라는 거 외워야죠. 파이고요. 3번 코사인 x 절대값 씌운 거 이건 그려보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x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주기가 2파이였고요. 근데 절대값을 전체에 씌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걸 끌어올리라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반복되어서 모양이 나오는 게 이런 V자 모양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였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니까 반복되는 모양이 그 절반인 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주기가 파이고요. 4번 y는 2 sin x 빼기 1. 여기는 이 앞에 있는 2는 이제 주기가 아니고 진폭을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이제 2배 커지는 거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1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위치는 일단 y는 마이너스 1 잡아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위로 2칸, 아래로 2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는 거니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그 사인 함수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주기는 2파이에요. 얘는 주기는 x 때문에 그냥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코사인 2x 빼기 1. 이것도 이제 x의 개수가 주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2 때문에 이제 2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주기를 계산하는 게 파이라는 거죠. 네. 4번만 달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프 식을 보고서 이제 어떤 항이 그 부호의 주기를 결정하는지 알면 되고요. x 앞에 개수라는 거예요, 정답은. 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17을 구하래요. 그죠? 이제 가라는 조건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가 fx다. 이거는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2이다라는 거죠. 물론 주기가 4라는 거죠. 4니까 x 더하기 4니까요. 그죠? 근데 물론 주기의 정수배가 이제 4라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주기가 4라고 문제에 나오고 밑에 나 조건은 뭐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서 그 fx의 식은 이렇게 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주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F17을 구하려면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F17은 왜냐면은 가족권에 의해서 여기 가족권에 있는 식에다가 x다가 13을 넣었다고 치면은 왼쪽에 F17이 나오고 오른쪽에 F13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가 4였기 때문에 이제 17을 대입한 거나, 아니 17에서 한 주기를 덜 간 13을 대입한 거나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씩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F13은 또 F9랑 같을 때고, 왜냐면 또 4가 줄어드니까. 그럼 얘는 또 다시 같은 게 F5랑 같을 때고, 또 얘랑 같은 게 F1인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는 X값만 여기 다시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또 F-3과 같다 라고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규칙은 뭐냐면은 여기 함수값 안에 들어있는 X값들이 전부 다 그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런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주기로 나눈 나머지가 일정한 값들은 이제 y 값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f-3을 계산할 건데,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 나식에서 갖고 있는 그 x값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x에 대입하면 돼요. f-3을 계산했을 때 sin 2분의 마이너스 3파이가 되고요. 그럼 얘는 다시 또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그럼 이 sin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얼마인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sin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서 0부터 2파이까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 전쪽에 있는 값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똑같이 4등분이 되는데, 그때 4등분 되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를 대입한 거는 최대값인 1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아니면 또 이거를 뭐 주기성으로 보겠다면은 여기 x값 자리에다가 이 파이를 더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인 함수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사인에 2파이 빼기 2분의 3파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거 괄호 안에 거 계산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랑 값이 같았다. 근데 그 값이 1이었으니까 답은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기성이 있는 함수니까 사인 함수 자체도 그렇고 이 문제 나와 있는 함수도 그렇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함수 값을 구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x값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때 한 주기씩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x값을 변화시켜서. 3번 문제. 더함수 y는 코사인 x 그리고 y는 코사인 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여기 아래쪽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긴 0부터 2파이까지 한번 그려보고요. 근데 뒤에 있는 코사인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는 이 원래 있던 그래프를 위로 4칸 올리라는 거죠.
그럼 원래 그래프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 함수였는데 얘를 위로 4칸 올리니까 이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선 자체가 y는 4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소값은 그냥 3이죠. 그쵸? 마이너스가 안 붙고. 어쨌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x는 1이라는 선을 또 그려야 돼요. 그럼 걔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x는 1. 그쵸? 이런 가로선이에요. 근데 얘는 뭐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껴있을 거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y는 8 같은 것도 뭐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이제 이 파이가 6.28 정도 되니까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위치에 x는 8이라는 지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쯤 있다 합시다. 그냥 적당하게 x는 8.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위에 함수랑 밑에 함수가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 부분 넓이를 못 구하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을 잘라갖고 아래쪽에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뚝 띄워서 밑에 붙인다고 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 모양이. 그럼 우리가 옮겼을 때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고요. 직사각형. 그때 이제 밑변의 길이는 그 1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길이가 7이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4칸 올린 게 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딱 여기 높이는 4가 차이 나는 거죠. 두 그래프가. 답은 그냥 7 곱하기 4에서 28이라고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 그래프 똑같은 모양으로 옮겨갖고 그래프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볼게요. 이제 함수 fx는 3 sin x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1이라고 나와 있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fx 더하기 2파이랑 fx 같냐, 이거는 곧 주기가 2파이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 문제는 그 x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원래 주기 사인의 주기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fx의 주기는 2파이이고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니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은 2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거는 일단 공식을 외웠으면은 그냥 여기 a 값이랑 마지막에 d 값을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그럼 최대값은 2가 나오고, 반대로 앞에 거에 마이너스 9 붙여갖고 더하는 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였다. 이렇게 최대하고 최소가 얼마인지 구했으면은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 이제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뒤에 붙은 것 때문에 기준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폭이 3이니까 이제 위로 3칸 올라갔다가 아래로 3칸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많이 올라갔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하니까 2가 되고, 최대한 많이 내려갔을 때는 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분의 파이 빼기 x랑 f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같니에요. 이제 뭐 이건 깊이 들어가면 이제 x는 2분의 파이란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데, 한번 일단 그려봐야겠죠, 이거를.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를. 그럼 얘가 일단 그 sin x 안에 더하기 2분의 파이 있는 거 사실 우리가 뒤에 단원 얘기를 봤으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그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2, 3분면이니까 일단 사인이 양수라서 플러스가 나오고요. 3 코사인 x 빼기 1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바꿔주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기본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를 3배에서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고, 아래로 한 칸 내렸으니까 가운데 기준선을 y는 마이너스 1 잡아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면 돼요. 최대값은 아까 구했듯이 2였고 최소값도 아까 구했듯이 마이너스 4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등분점을 찍어보니까 일단 주한축인 2파이였고 그때 절반 되는 곳이 파이였다. 그럼 그 다시 절반 되는 곳이 2분의 파이고, 오른쪽 절반 되는 곳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뜻을 보고 모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 이거는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냐면 이걸 대입하면 돼요. 일단 0을 넣으면 이제 f2분의 파이는 f2분의 파이니까 별로 유용한 식이 안 나오죠. 0 다음에 대입할 만한 숫자는 이제 계산하기 쉬운 게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8 넣으면 f0이랑 f파이가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딱 봐도 안 같죠. 왜냐면 0을 넣어서 2가 나오고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알아요. 아니면 그래프까지 안 그리고 그냥 바로 x값에 뭐 몇 개 대입해 봐갖고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 보려면 그래프까지 그리면 좋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니은 3번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함수 fx의
식이 이렇게 a sin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고, 그때 얘가 주기가 3분의 파이,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주기를 가지고 b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주기는 b만 결정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는 걸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이제 b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이제 파이 약분되니까 b는 애초에 6이었구나 라고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 최대값이 6, 최소값이 2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또 식을 세우려면은 일단 최대값이라는 거는 a랑 c를 더한 거예요. 왜냐면 a가 양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c가 6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값을 구할 때는 a에 마이너스 붙여갖고 마이너스 a 더하기 c인데 얘가 2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을 해갖고 a랑 c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두 식 더하면은 2c가 나오는데 걔가 8이라서 c는 4였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두 식을 빼니까 아니면 뭐 c를 바로 여기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2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A, B, C를 다 구했고, 그럼 답은 이제 2 더하기 6 빼기 4를 하면은 4가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어떤 숫자를 가지고 구할 수 있냐를 잘 외워줘야 돼요. 6번 문제. Y는 탄젠트 AX 빼기 B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발휘가 주기죠. 근데 주기라는 것은 이제 그 점근선의 간격이잖아요. 제일 쉽게 구하는 게. 그러니까 점근선을 보니까 여기에 일단 Y는 0이 점근선으로 하나 있고요. 네, x는 0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점근선에 나와 있는 게 x는 2분의 3파이예요. 그쵸? 그럼 이 간격이 이제 2분의 3파이니까 주기는 2분의 3파이였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또 그럼 식을 보고 주기를 구할 때는 a가 역할이 있는 거니까 a분의 원래 주기 파이를 한 게 2분의 3파이였다. 따라서 파이 약분되고 a는 3분의 2였다. 라고 일단 a를 구했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b를 구할 건데, 그럼 b는 보니까 원래 원점을 지나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걔가 오른쪽으로 4분의 3파이만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적으면 얘는 y는 탄젠트 해놓고서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3분의 2가 개수니까 3분의 2 쓰고 이제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3파이 옮겨진 거니까 괄호 열고 x 빼기 4분의 3파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b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아니고 그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주면은 탄젠트 3분의 2x 그리고 빼기 4분의 2니까 2분의 파이 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값은 여기 뒤에 붙어있는 b는 2분의 파이였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b를 곱하랬으니까 곱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파이라서 답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1번이고요. 그래프를 보고 주기랑 이렇게 평행이동된 그 정도를 구하는 건 중요하니까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뭐 길이를 재고하는지를 잘 보세요. 다음 7번 문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런 거는 이제 식변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일단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각 변화할 수 있는데 얘가 일단 4분면이 2, 3분면이죠. 그냥 90도에서 좀 더 간 거니까.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사인 세타 그리고 앞에 부호가 2, 3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 해서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이걸로 코사인 값을 구해야지 여기 밑에 대입할 수 있나 보니까 분모에 있는 게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고 1 빼기 코사인 제곱 x 세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째로 다시 사인 제곱 세타로 고칠 수 있죠. 왜냐면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니까 거기서 코사인 제곱을 이항한 모양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구하려고 하는 값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럼 사인 약분되니까 하나 사인 세타 분의 1을 구할 거고, 그럼 아까 구해놓은 5분의 1 대입하니까 답은 5라고 나오죠. 5번이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거 꼭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고요. 8번 문제. 삼각형 ABC의 내각의 크기를 A랑 B랑 C라고 한대요. 여기서 먼저 적어놓고 할게요. 그 삼각형이니까 세 내각을 다 더한 게 180도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라는 걸 이용하라고 일부러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 적어놓고 할게요. 그럼 기억 봅시다. 코사인 A가 코사인 B 더하기 C랑 같네요. 그럼 B 더하기 C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원래 아까 더해놓은 게 180도로 나온다고 했던 식에서 B 더하기 C만 남기기 위해서는 A를 이항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 더하기 C가 애초에 파이 빼기 A라고 이제 이항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그럼 이걸 대입해서 맞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볼게요. 기억. 코사인 B 더하기 C가 코사인 파이 빼기 A인데, 그럼 파이 빼기 A라는 것도 다시 4분면을 찾으면은 반바퀴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2, 3분면 있는 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2, 3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근데 코사인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코사인은 그대로 있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왜냐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코사인 A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사인 2분의 A랑 사인 2분의 B 더하기 C가 같네요. 그럼 니은 대입해야겠죠. 사인 2분의 B 더하기 C는 아까 B 더하기 C에 대입했던 게 파이 빼기 A였으니까 똑같이 넣어요.
그럼 사인을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랑 같냐는 거예요. 그럼 일단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는 1, 3면에 있는 각이죠. 왜냐면 90도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인은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 부호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로 했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치면 돼요. 코사인 2분의 a가 되고 그럼 이제 니은 틀렸죠. 왜냐면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쵸? 자, 니은 틀렸고 그럼 다 같이 디귿 탄젠트 2분의 a 더 곱하기 탄젠트 2분의 b 더하기 c가 1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 더하기 c에다가 파이 빼기를 대입해요. 그럼 디귿 탄젠트 2분의 a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탄젠트 2분의 b 더하기 c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각도는 일단 위치는 90도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1, 3면이에요. 그죠? 근데 탄젠트에다가 2분의 파이가 들어있는 게 더해졌으니까 걔는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가만히 탄젠트 2분의 A 가만히 있고요. 뒤에 있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가 역수가 되어서 탄젠트 2분의 A분의 1이라고 되고 그럼 계산하면 얘가 약분되니까 1 맞네요. 그래서 맞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세 내각의 크기라고 나와 있을 때 항상 세 개를 다 더한 게 180도다 아니면 파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변형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놓은 게 나올 텐데 걔를 180 빼기 어떤 각도라고 바꾸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9번 함수 y는 sin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3이 있어요.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보는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못 그리죠. 그러니까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럼 sin x는 t라고 치환할게요. 그때 치환할 때는 언제나 또 범위를 봐야 되니까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리려고 하는 이 함수의 치환하려고 하는 이 식도 t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구했고 치환해주면 y는 t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유리함수니까 이제 그 t의 개수 b를 가지고서 일단 빼낼 숫자를 빼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t의 개수비 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t 더하기 4분의 해놓고서 뒤에 마이너스 1 써주고요. 다시 또 이게 들어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t 빼기 4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원래 게 나올까 생각하면 이게 7이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식을 채웠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점근선이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 거죠. 거기를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왼쪽 아래에 하나 있고 오른쪽 위에 하나 있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이제 t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구간 자르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두 개가 떨리거든요. 왜냐면 앞에가 t 잡히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었다. 따라서 이제 최대값은 그 x에다가 이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은 t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최대값부터 구하면 최대값은 이제 원래 식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이제 3분의 그 4라고 나오네요. 그죠? 대입하니까. 최소값도 이제 원래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2가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5로 곱하래요. 근데 굳이 그 더한 다음 곱하지 말고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그래야 분모가 사라지니까. 그럼 15m은 이제 여기 양변에다가 이제 15로 곱하는 거니까 그 3이랑 곱하기 15가 약분돼 갖고 얘가 5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0이 나오고 15 소문자 m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5로 해주는 거니까 왼쪽 거에다가 그럼 약분도 3이 나오니까 6이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한 26이 답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는 많이 했을 테니까 잘해야 돼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시면 그려주고요. 바로 그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치환해서 그린다라는 거예요. 치환할 땐 또 중요한 게 범위를 잘 찾아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y는 sin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이거는 그래프를 바로 못 그리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으니까 이 식을 공식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남긴 다음에 정리해야겠죠. 치환을 해야겠죠. 그럼 사인 제곱 x는 이제 1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입하는 이유는 그래야 코사인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 y는 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기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야겠죠. 그럼 치환할 때 또 다시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함수의 범위는 이제 x값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줄기 다 나오는 거고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치환하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t 더하기 2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로 이렇게 있고요. 그때 축을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a랑 b가 그리고 이제 분모가 2고 분자가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축이었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은 가까운 쪽에 있고 1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t에다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가 되고요. 최소값은 t에다가 1을 대입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합시다. 그럼 최소값은 이제 t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건데 대입하니까 y는 마이너스 1 빼기 1 더하기 1이라서 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고 그러면 언제 x가 얼마일 때 t가 1 나오나 봐야겠죠. 그럼 다시 또 코사인 x가 t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x가 1 나오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건 그래프로 할 수 있죠. 그래프 그렸을 때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서 코사인이 1 나오는 상황은 딱 0일 때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x값도 0이었네 라고 구했고요. 다시 또 최대값을 또 구해야겠죠. 그럼 최대값은 이제 t에다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게 최대가 되는데 그쵸? 그때 계산해주면 이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라고 되고 계산하니까 이제 앞에 거는 4분의 1 더하기 2 해주니까 얘가 4분의 8이라서 4분의 9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최대값이고 그럼 다시 또 x값이 얼마여야지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게 삼각 방정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을 넣으니까 다시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방정식의 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네, 이때 좀 더 크게 그려갖고 이렇게 그려갖고 이때 이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코사인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교점이란 좌표란 말이에요. 근데 교점을 보니까 여기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여기서 그 x가 b일 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하는 그 좌표가 b가 되는 건데 a가 b보다 작대요. a를 구해놓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a를 구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a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b가 되는 거죠. 좌표가 두 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인 곳이 두 개 있는데 그때 a랑 b를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얘네 둘은 그럼 일단 둘 다 외워놓은 각도는 아니니까 얘네 둘 다 외워놓은 각도가 있는 여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값을 옮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하는 건 여기 y는 2분의 1 선을 긋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3분의 파이라고 외웠어요. 왜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하등분점이 여기 중간에 껴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래서 그 사이사이 있는 값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그때 a라는 값은 이제 3분의 파이를 기준 3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a 더하기 3분의 파이 한 거 절반 나누니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에서 a를 구하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a랑 b는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또다시 a랑 b를 더하고서 만나는 게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짜맞추면 b를 계산하면 이제 3분의 4파이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a랑 b랑 c를 다 구했죠. 그럼 c라는 거 아까 처음에 구했던 x는 0이었던 거고. 그래서 b 빼기 a 더하기 c라 했으니까 b 빼기 n은 일단 3분의 2파이고 더하기 c는 상관없으니까 3분의 2파이. 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코사인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까 이런 거는 진짜 그래프가 아니면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이랑 어떤 점의 대칭인지를 보는 건데 그 대칭이 될 수 있는 점들은 다 그냥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그 사등분 점들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래프를 그릴 때 사등분점들을 꼭 좌표를 체크하고서 넘어가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예요. 대칭성 때문에. 네,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0과 2파이 사이에서 x값이 있는데 그때 방정식 사인제곱 2사인제곱 x 빼기 2사인x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0이라고 했고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해의 개수. 그죠? 이거를 당장 그릴 수가 없고 뭐 튀어나올 것도 마땅치 않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왼쪽 걸 잘 해갖고 어떤 게 0 또는 어떤 게 0이라고 바꿔줘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묶어야지 인수분해가 될까 볼 수 있고 이거는 고1 수학 때 했던 문자가 두 개 있는 식의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sin x를 그냥 a라고 보고 코사인을 b라고 둘게요. 그럼 무슨 모양이냐면은 얘가 2a 제곱 빼기 2ab 빼기 a 더하기 b 모양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섞여 있는 식을 그 인수분해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개 한 개로 묶거나 두 개로 묶거나 해서 인수분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두 개 했을 때 묶이거든요. 왜냐면 앞에 거를 묶었을 때 2a로 묶어주면 얘가 괄호 안에 a 빼기 b만 남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이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빼기 b가 되니까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묶어주면 a 빼기 b하고 2a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다시 또 그럼 a가 사인이었고 b가 코사인이었으니까 적어주면은 sin x 빼기 코사인 x가 앞에 있는 괄호고요. 뒤에는 2sin x 빼기 1이라고 나오고 얘가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이거는 일단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괄호가 0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0이어야 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sin x는 코사인 x다. 이렇게 빼기 코사인 x는 0이다. 라고 식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코사인 넘기면 이항할 수 있으니까 그 sin x랑 코사인 x 같은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래프를 그리면은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은 이제 sin x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코사인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두 값이 같은 곳, 즉 만나는 곳은 sin x, 코사인 x 만나는 곳은 그 두 곳이에요. 여기 4분의 파이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4분의 5파이하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두 개 나와요, 해가. 그 다음 여기 다음 거는 2 sin x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2 sin x 빼기 1은 0이다. 그럼 정리하면 이것도 sin x는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해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0부터 2분의 8까지. 그때 뒤에 있는 식은 이제 y는 붙이니까 y는 2분의 1 나오죠. 그럼 걔랑도 만나는 곳이 교점을 세니까 한 곳, 두 곳이에요. 그래서 교점 근이 두 개이다 라고 나오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전체 답은 이제 4개였겠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그려갖고 교점이 몇 개 나오나 세는 게 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약간 독특했던 거는 처음에 인수분해를 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1 때 봤던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했었지 하고 그냥 다시 떠올리면 돼요. 상기하면 돼요. 이게 막 지금 와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마다 보면서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x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데 이제 방정식 4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은 0이랑 부등식 사인 코사인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랬어요. 일단 방정식이 풀기 쉬우니까 방정식 먼저 푼 다음에 그 해들을 구해서 그 해들 중에서 부등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니까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2 코사인 x 빼기 1 그리고 2 코사인 x 더하기 1로 묶여요. 이거는 0이고요. 그럼 이제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앞에 게 0이라고 식을 세우고 뒤에 게 0이라고 식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앞에 거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고 나오고 정리하니까 뒤에 건 또 정리하니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 둘 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x좌표가 어디 나오나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코사인 x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요. 그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쓰는 것은 y값이 2분의 1인 곳을 찾겠다는 거니까 y는 2분의 1 선을 딱 그어줘요. 그쵸? 그럼 교점 두 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는데 얘도 선을 그으니까 그 두 개 나오죠, 교점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점을 어딘지 알았는데 이 교점들 중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곱한 게 0으로 작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거나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위의 경우는 사인이 양수인 곳이니까 그 3분 치면은 이제 2, 3분인 거예요. 2, 4분면.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도 이제 코사인이 양수인 거니까 이거는 4, 3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x값 자체가 2, 3면이나 4, 3면에 놓이는 각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 아까 그려놓은 거에서 그 하등분점 찾아주면은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 게 파이, 그 다음 게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2, 3면과 4, 3면의 각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x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이제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x값이랑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x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빨간색 첫 번째 나오는 곳이랑 그 파란색 두 번째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일단 파란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 나오는 파란색 교점이잖아요. 왜냐면 y가 2분의 1 되는 곳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외워놓은 값이니까 얘가 그냥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여기 뒤에 있는 파란 점 자체는 이제 앞에 3분의 파이와 대칭인 거죠. 뭐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 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3분의 파이랑 그 뒤에 뭔가를 더해서 반 나눈 게 파이가 나온다. 그럼 2분의는 이제 2항에서 2파이가 되고요. 네모를 구하면은 이제 3분의 5파이라고 하나 구했죠. 이게 우리가 구한 하나의 해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밑에 있는 빨간 점을 구할 건데 얘는 대칭이에요. 또 3분의 파이랑 뭐에 대해서? 가운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또 세모라고 놓으면은 세모랑 3분의 파이를 더하고 반 나눈 게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약분해 주고서 이제 3분의 파이 넘겨서 계산하면 여기 세모는 그 3분의 2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하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 두 부분은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양수인 곳에 속하기 때문에 걔네는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답은 3분의 7파이 더하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잘 안 풀린 단계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됐는지, 인수분해하고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게 안 됐는지, 아니면은 0이라 놓고 2항을 한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2항하고서 그래프를 못 그렸는지, 코사인 x의 그래프. 코사인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y는 2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직선을 두 개 그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음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x값이 속한 사분면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분면에 속해 있는 x값을 두 개 찾고서 좌표를 구할 때에는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 단계들 중에 막히는 게 있으면은 혼자 고민을 다시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 때. 넘어갈게요. 13번. 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x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데 그때 부등식 이런 게 성립하도록 하는 해가 알파 베타 사이래요. 그럼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근데 관찰합시다.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코사인과 사인 섞여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한 가지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코사인 제곱 x를 1 빼기 사인 제곱 x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고쳐주면 이제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빼기 2배 루트 3 빼기 1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루트 3이고 빼기 4였고 여기 앞에 더하기 1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4를 뒤에 붙여줄게요. 0보다 크다 라고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지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도 한번 곱해줄게요. 전부 다. 왜냐면 지금 부호가 최고차항 음수인 거 불편하니까. 그래서 4 사인 제곱 x 더하기 2도 안에 넣어줄게요. 괄호 안에다가. 그럼 2 루트 3 빼기 2 사인 x 그리고 빼기 루트 3은 0. 이 루트 3이 0보다 작다 라고 바뀌죠.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는 해야 돼요. 혼자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근데 우리가 x자로 곱해서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루트 3은 애초에 루트 3 곱하기 1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고요. 그리고 걔랑 어떻게 짜맞춰야지 가운데 게 나오겠냐 찾는 거거든요. 답은 이거 2랑 2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 루트 3이랑 2가 둘 다 나오니까.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 뒤에 있는 1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짜맞출 수 있어요. 이게 꼭 정수가 있어야지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무리수 계수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적당히 짜맞춰갖고 곱해서 가운데 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부등식 풀 때에도 2차식이 있을 때에는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 정 안되면 근해고식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럼 인수분해 하면 이제 2 sin x 더하기 루트 3이라는 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2 sin x 빼기 1이라는 항이 하나가 있고 곱한 게 음수이다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시 또 2 sin x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2차식이잖아요. 그럼 뭐 헷갈리면 이걸 t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2t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2t 빼기 1은 0보다 작다라고 된 거고 이거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해가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t 값이라는 거, 즉 sin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 사이여야 한다라는 게 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등식을 풀니까 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sin x가 크고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범위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럼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근데 그려야 되는 구간이 애초에 문제 처음 나와 있던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x가 놓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래프가 사인 함수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쪽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모양이 나오겠죠. 왜냐면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럼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제 그 y값이 2분의 1인 곳을 잡고요. y는 2분의 1 그리고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곳을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인 값이 그 사이에 놓여야 한다는 걸 그래프로 보니까 그럼 여기 파란색 직선 두 개 그려놨는데 그 사이에 사인 그래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해의 구간이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x값을 찾아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겠고 그럼 일단 x가 얼마 대입해야 y가 2분의 1 나올까 찾는 건 쉬워요. sin x에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한 게 2분의 1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반대편이 어렵죠. 반대편. 어려운 건 아니고 한 번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자 일단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걸 외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 부호를 바꿔갖고 y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일단. 그럼 y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곳은 여기 반대쪽에 있을 텐데 그때 x값은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니까. 그럼 다시 또 반대쪽에 있는 여기 그 우리가 찾으려는 점은 3분의 파이와 가운데 점에 대해 대칭인데 가운데 좌표가 0이니까 그냥 부호를 뒤집어 갖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다 라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해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하고요. x값이. 그리고 6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답을 구했고,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베타는 6분의 파이라서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답을 구했고, 그 그래프랑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교점을 찾을 때는 항상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놓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일단 특수한 해를 찾고요. 걔를 어떻게 대칭을 시켜야지 되나 찾는 거죠. 네.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이런 연습을. 넘어갈게요.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이제 두 함수 y는 4 sin 3x하고 y는 3 코사인 2x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그래프가 일단 x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은 일단 앞에 있는 그래프는 주기를 찾으면은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 주기를 찾으면 주기가 2분의 2파이가 되죠. 그럼 얘는 그냥 파이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일단 A라는 점은 이제 앞에 그래프가 만나는 곳인데 걔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만 그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전체 사인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일단 한 주기는 3분의 2파이였고 이때 그럼 사등분점을 찍어야죠. 이 가운데가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x축가 만나는 곳이 여기 3분의 파이가 하나 있네요. 여기가 그냥 a였던 거죠. 점좌표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a가 3분의 파이, 0이었다라고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뒤에 것도 그래프를 인 다음에 걔가 x축가 만나는 데를 찾아야겠죠. 그럼 뒤에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주기가 파이니까 하등분점 찍어주면 이제 끝에가 파이였고 그 절반 되는 데가 2분의 파이였고 다시 절반인 곳이 4분의 파이, 그리고 다시 다른 그 반대쪽 절반인 곳이 4분의 3파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b라는 점도 x축과의 교점이니까 지금 여기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가 교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b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점이 b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a랑 b를 구했어요. 그래서 a랑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이 문제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그때 점 p가 하나 더 있죠. 근데 그 p라는 점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앞에 그래프 y는 4 sin 3x 위로 움직인대요. 그쵸? 그 위에 점 p에 대해서 a, b, p 넓이가 최대값을 가지게 하려면은 p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p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던 b를 옮겨 올게요. 왼쪽 그림으로. 이거는 굳이 두 그래프를 같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걔네 좌표를 구했으니까 b는 4분의 3파이, 0인 거니까 그냥 b가 여기 좀 있는 거죠. b라는 점이 4분의 3파이, 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a, b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걔는 고정되어 있고 점 p를 어디에 잡아야지 넓이가 제일 커질까를 보는 건데 점 p가 당연히 그럼 여기 가운데 어중간하게 또 있으면 넓이가 이렇게 될 텐데 걔보다는 이게 넓겠죠 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을 찍거나 최소값을 찍거나 일 때가 p가 여기 둘 중에 한 곳에 있을 때 그때가 높이가 제일 커지기 때문에 넓이가 제일 커지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핵심은 이제 점 p는 이제 왼쪽에 sin x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갖는 곳까지 곳에 있어야지만 높이가 제일 커진다는 거고, 그럼 왼쪽 그래프는 이제 앞에 sin 앞에 개수가 4니까 얘는 진폭이 4란 말이에요. 그래서 x축 기준으로 이제 이 함수는 원래 위로 4칸 올라갔다가 아래로 4칸 내려갔다가 하는 함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4일 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a랑 b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게 밑변이니까, 그래서 4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그게 밑변이 나오죠. 그럼 4분의 3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12분의 9 빼기 4파이라서 계산하면 이제 12분의 5파이가 밑변의 길이인 거고요. 그리고 높이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어쨌든 위로 4칸을 갔든 아래로 4칸을 갔든 어쨌든 높이가 4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12분의 5파이 곱하기 높이는 4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고 그럼 6분의 5파이가 답이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점 P가 어디 있어야 높이가 제일 클까 찾는 거는 그냥 그 높이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얘가 진폭이 얼마인지만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A랑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는 걸 봐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가 안 됐으면은 독해력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서 점 A랑 점 B를 구할 수 있냐는 거는 그냥 그 말을 읽고서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P가 나오는 것도 P가 어차피 밑변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가 제일 커지기 위해서는 높이가 커야 한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P를 외치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15번.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 걔가 이제 개수를 모르는 코사인 함수예요. 그쵸? a 코사인 bx 더하기 3.
그런데 이제 이 함수가 파이는 3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두 자연수 a랑 b의 순서상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a랑 b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해봐야겠죠, 그쵸? 그런데 일단 이 함수가 최대값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갔다는 거 변한 게 아니니까 일단 기준선 자체가 y는 3을 기준으로 이제 위로 a만큼 아래로 마이너스 a만큼 왔다 갔다 하는 함수예요. 그럼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은 3에다가 a를 더했다는 거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3이 13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a는 10이라고 다 고정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a 값은 고정이 되어 있고 b 값만 변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럼 b가 얼마여야 제일 최소가 되냐면 그냥 제일 작은 b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제. 그래프는 이제 코사인 함수니까 얘가 여기 위에서 출발해갖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모양은 나오는데 방금 a를 구했으니까 최대값은 1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 하고 나오는 함수예요 얘는. 그죠? 근데 이 함수가 3분의 파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 주기를 그려놨는데 그때 주기가 끝나는 곳에 최대값이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냥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다 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인 곳이 한 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b분의 2파이가 주기인데 걔가 3분의 파이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파이를 약분해주니까 그럼 b는 6이라고 얻으시고 답은 1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a랑 b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답은 구했는데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이 문제는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시오였을까를 따져봐야겠죠. 그럼 이게 a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a가 다를 순 없어요. 근데 b 값은 이거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 값이 뭐냐면은 그럼 b는 주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b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주기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다른 상황이 뭐냐면은 얘가 주기를 두 번 거쳐서 왔는데 그때 마침 딱 위치가 3분의 파일 최대값이 나오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3분의 파이가 두 주기인 거니까 b분의 2파이에다가 곱하기 2한 개 3분의 2파이라고 해도 상황이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b가 12가 나오고요. 그러면 b가 12일 때도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는 상황은 맞는데 근데 그때 b값이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묻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B값이 6일 때가 제일 작아지니까 근데 6일 때만 되는 건 아니고 그 주기의 정수배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기 때문에 B는 6, 12 그리고 뭐 더 구해보면 18, 24 이렇게 6의 배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16번 삼각함수 fx가 sin kx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도 줬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그린 거냐면은 0부터 2k분의 5파이까지 그렸대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저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그 한 주기가 이거 계산하면 k분의 2파이가 한 주기잖아요. 그럼 일단 하등분점 찍으면 한 주기가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가 k분의 2파이고요. 그럼 그 절반인 곳은 k분의 파이일 테고 다시 그 절반인 곳은 2k분의 파이일 테고 그리고 다시 여기 오른쪽의 절반인 곳은 그 2k분의 3파이겠죠. 2k분의 5파이는 그걸 어딨냐면은 여기 다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에서 딱 올라가는 곳까지만 그린 게 2k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원래 주기에서 k분의 1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그리고 그 다음 권에 나오는 사등분점이 2분의 5파이인데 이런 원래 알고 있던 값에다가 전부 다 분모를 k를 곱해준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주기를 k분의 1 곱했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좌표를 잘 찾아줬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y는 4분의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있대요. 그죠? 그림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일단 더하래요. 그 다음 그 더한 값을 다시 fx 대입하래요. 그럼 더한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은 그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이용해야겠죠. 보면 이런 거예요. 알파랑 베타는 지금 가운데 있는 사등분점인 2k분의 파일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을 반 나눈 게 2k분의 파이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알파랑 베타 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k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감마라는 건 뭐냐면은 대칭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기성이 더 편해요. 왜냐면 감마는 이제 알파에서부터 딱 한 주기를 더 간 곳이 감마인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y값이 똑같은데 모양도 올라가는 모양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럼 감마는 애초에 알파에다가 한 주기를 더 간 거니까 2k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감마랑 알파랑 베타를 다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봤듯이 k분의 파이였고 감마는 알파 더하기 2k분의 파이였죠. 따라서 잘못 더했다. 그쵸? 여기 알파에다가 한 주기를 더하는데 한 주기가 지금 k분의 2파이죠. 2k분의 파이가 아니고 여기에 k분의 2파이를 더해주면 돼요.
한 주기를 더한다는 뜻이니까. 대입할 때도 그래서 앞에 거는 k분의 파이였고 감마라는 것은 이제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이라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파이예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걸 계산을 못하니까 알파를, 그럼 이걸 다시 fx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구하려는 것은 f의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파이예요. 근데 이제 fx가 주기함수잖아요. 근데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딱 k분의 2파이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f의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파이라는 거는 중간에 주기가 하나 떠있잖아요. 그럼 이 주기를 한 번 덜 가서도 똑같은 y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랑 f의 알파 더하기 k분의 파이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함수에서 사인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파이가 있다. 그럼 얘가 똑같은 게 그냥 2파이는 있으나 마나니까 한 주기라서 그냥 사인 x가 같잖아요. 이렇게 x값에다가 그 주기를 한 주기를 더하거나 덜하고 빼거나 하는 것도 y값을 변화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 거는 이 fx라는 함수는 주기가 k분의 2파이니까 k분의 2파이를 여기 괄호 안에서 빼도 y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알파 더하기 k분의 파이를 이제 원래 나와 있는 fx의 식에 대입해요. fx식이 sin kx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한다는 거죠. 그럼 f가 아니고 sin의 k 알파 더하기 파이가 돼요. 그쵸? 그럼 다시 이건 또 어떤 각도에다가 파이를 더해 놓은 거니까 이 파이를 바꿔줄 수 있죠. 그럼 파이 더하기 k 알파라는 거는 일단 반바퀴를 단 다음에 더가는 거니까 3, 4분면이에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사인이 유지가 돼요. 그럼 사인 k 알파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인은 k 알파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그건 다시 또 처음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그래프로. 지금 이 그래프가 보면은 알파, 4분의 3을 지나간다는 게 보이죠. 왜냐면 애초에 첫 번째 교점의 x좌표가 알파였는데 그 교점이라는 게 y가 4분의 3이라는 거랑 만나는 거였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알파, 4분의 3을 fx식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주면 이제 4분의 3은 사인 k 알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k 알파를 그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답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답은 3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보는 건데, 이 문제가 낯설은 거는 이제 주기가 우리가 늘상 해왔던 2파이가 아니고 주기가 바뀐 상황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대칭성이랑 주기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서 그냥 분모에 k만 곱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합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지만 다른 그 점이 주어져 있죠. 알파, 4분의 3이라는 점. 이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사인 k 알파가 뭔지를 통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k가 얼마인지 모르고 알파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17번 문제.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나왔으면 할 일이 있어요. 일단 이건 중3 때 배우는 성질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에는 마주보는 각도를 더한 게 18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단 그 알파가 A 각도가 알파고 C 각도가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이 내접하는 사각형 속에 있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각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파이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주고서 탄젠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코사인 값을 가지고서 탄젠트를 구하는 거는 삼각형을 그려야죠. 삼각형을.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13분의 5니까 빗변이 13이고 밑변이 5였다. 그럼 높이는 12가 되죠. 왜냐면은 5, 12, 13이어야지 피타고라스가 맞으니까. 이렇게 구해주고 그럼 탄젠트 알파는 이제 5분의 12가 나오죠. 근데 보면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코사인 값이 지금 양수죠. 그리고 알파는 어차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예요. 왜냐면 이미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벌어진 각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베타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둘 다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알파 0보다 커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또 중3 때 배웠던 건데 어떤 원에 속해 있는 그 원주각의 범위는 이제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중심각 절반인데 중심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가 가능한 거니까 원주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알파는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사인 알파가 양수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알파가 무조건 1사분면에 속한 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사분면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알파가. 그래서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로 그때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형이랑 같이 엮여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각도의 범위가 0도와 180도 사이가 나와요.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분면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일단 구했고, 그럼 다음에 코사인 베타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럼 코사인 베타는 이제 베타를 먼저 이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를 구할 건데 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이제 반바퀴를 간 다음에 덜 가는 거니까 2, 3면이 있는 각이고, 그럼 코사인 값이 그때 음수가 나오니까 부호로 마이너스를 달아주고요. 파이를 더할 거니까 코사인 유지가 되고 뒤에 남는 건 무조건 알파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오죠. 코사인 알파가 아까 13분의 5였으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가 코사인 알파구나. 코사인 베타였구나 라고 구한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 할 거니까 5분의 12 빼기 13분의 5를 하면 되죠. 계산하면 이제 계산이 좀 귀찮은데 이제 통분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둘 다 소수니까 곱해줘야 되고요. 65분의 그럼 13 곱하기 12는 이제 144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니까 156이 나오고 거기서 5, 25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65분의 131 하고 나오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까지 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도형이라 엮여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각도가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다, 뭐 뺀 게 얼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도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넘어갑시다.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원을 10등분하는 점들이 찍혀 있죠.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부터 2세타, 3세타 쭉 대입해서 코사인 10세타까지를 더하래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세타가 몇 도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해보면은 이제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그걸 10등분한 거니까 하나가 36도가 나와요. 각도는 알고 있지만 이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사실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주기성이나 대칭성을 가지고서 상쇄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답이 이제 0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면 0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몇 개 살아남아서 1 되는 게 있으면 뭐 1이 나오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그 세타가 36도인 거 알잖아요. 그럼 10세타는 이제 360도예요. 그 얘기는 얘가 2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걸 보면은 여기 상쇄가 될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가 그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오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9세타가 있으니까 이거를 혹시 2파이 빼기 세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10세타가 그 2파이니까 9세타는 10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잖아요. 근데 앞에 거를 2파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코사인 9세타를 우리가 코사인 2파이 빼기 세타라고 바꾼 다음에 앞에 거를 상쇄되게 만들어지는지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파이 빼기 세타는 이제 한 바퀴 간 다음에 덜 가는 거니까 사선면에 있는 각이고요. 그럼 그때 코사인 양수니까 얘가 그냥 코사인 세타로 빠져나와요. 그럼 바꾸긴 바꿨는데 세타가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 있던 거랑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이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얘는 그럼 아니었던 거고 방식이. 다른 건 뭐냐면 이제 10세타가 2파이니까 여기서 5세타가 파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5세타가 파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6세타는 5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그 앞에 있는 걸 파이로 고쳐주면은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 6세타가 중간에 있겠죠. 이거 더하는 것 중에서. 그럼 걔를 바꿀 건데 얘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니까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제 사분면이 반바퀴 가고 더하는 거니까 3, 4분면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코사인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파이를 더하니까 코사인은 가만히 있고 뒤에 세타가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6세타가 중간에 껴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7세타도 얘를 5세타 더하기 2세타로 바꿨고 그럼 앞에 게 또 파이일 테니까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코사인 세타랑 사라지는 게 코사인 6세타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코사인 2세타가 앞에 있는데 걔는 코사인 7세타랑 같이 사라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3세타하고 8세타가 사라지고 9세타하고 4세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10세타도 같이 또 5세타로 사라지는 거니까 얘네가 다 사라져갖고 답은 0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누군지를 찾는 문제이고 그때는 개수를 잘 세야 돼요. 이 문제는 짝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타하고 6세타가 사라지고 2세타는 7세타는 사라지고 하면은 다 사라지게 나오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0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뭐 남는 게 하나 있다. 그럼 그 하나 남는 거는 따로 계산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방식은 이렇게 그 양 끝에 걸 맞출 건데 일단 해봐요 한번. 근데 안 되면은 이 방식이 아닌 거고 다른 방식을 떠올리는 거고 망했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는 건데 핵심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파이 더하기 얼마, 파이 빼기 얼마, 아니면 2파이 더하기 얼마, 2파이 빼기 얼마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얘네들을 바꿔갖고 이제 얘네들에 해당하는 파이랑 2파이에 해당되는 각도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전체를 몇 등분 한 문제에서는 당연히 한 바퀴를 돈 게 한 바퀴가 2파이가 나올 테니까 당연히 세타에다가 몇 배를 한 게 파이든 2파이든 하고 나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19번 문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 제곱 빼기 4x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두 근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세타를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다시 또 그 판별식과 축과 함수값을 보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두 근이 존재한다고 한 게 아니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두 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소관계를 따져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고, 근데 특수한 상황으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렇게 부호를 준 상황에서는 굳이 어렵게 이렇게 안 봐도 되고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지금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다, 뭐 3보다 작다,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과 축과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모두 양수가 되겠으니까 부호만 알아내면 되고 그럴 때에는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된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일단. 이거 1학년 수학이에요. 그럼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하니까 이게 판별식이 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판별식은 이 짝수 공식 쓰면은 이제 그 2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2 비제곱이 되고요. 빼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두 근이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이 다르단 말 없으니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주면 일단 그 두 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근계간을 본다는 건 이거예요. 이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이 상황에선 두 근이 양수니까 양수여야 해요.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알파 베타 양수니까 곱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부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4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곱은 2분의 3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인이 양수인 곳이니까 사인이 양수인 곳은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0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코사인이 양수인 곳은 또 1사분면과 4사분면이니까 이때는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이거나 아니면 2분의 3파이부터 세타가 2파이까지 사이예요. 그쵸? 그럼 다음에 등호는 이제 안 들어가죠. 왜냐면은 0일 때랑 파이일 때는 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는데, 아니 0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인 세타가 양수였으면 좋겠거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등호를 그리면은 그 0일 땐 들어가요 얘가 엄밀히 따지면은. 왜냐면은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이때는 양수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2분의 파이는 어차피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애초에 겹치는 걸 찾을 건데 지금 등호가 있는 게 하나 있고 없는 게 하나 있으면 겹치는 건 없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0은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3분면의 위치를 통해서 세타의 범위를 구할 수 있냐는 걸 질문하는 거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일단 여기 밑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세타의 범위를 구하면 겹치는 것은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해랑 앞에 위에 있었던 이거를 풀어갖고 겹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럼 또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저기 위의 식을 정리해주면은 4 사인 제곱 세타 빼기 6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걸 정리해줘야겠죠.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그래야지 코사인만 남을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이제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되죠? 1, 2, 2, 1로 해주고서 마이너스 1을 밑에 달아주면 되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 더하기 2가 하나 있고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하나 있죠. 얘가 우리 작거나 같대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 이거예요. 앞에 있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것만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음수가 돼야지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우리가 구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그 어떤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래프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그 사이만 중요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때 y값이 2분의 1인 곳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 그래프보다 이제 코사인 값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걔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그리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여기 뒤쪽이고요. 그때 그럼 교점을 찾으면 교점은 이제 그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2분의 1 나오니까 3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세타가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답은 이제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등호를 또 봐야 되는데
2분의 파이는 애초에 원래 앞에서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계속 없어요. 근데 왼쪽에 3분의 파이는 지금 방금 구해놓은 2분의 1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식엔 등호가 있었으니까 3분의 파이에도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등식 따로따로 푼 다음에 범위를 구해서 겹치는 걸 찾는다는 원리는 많이 했었잖아요. 단지 그걸 할 때 이제 코사인 값의 부호는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언제나 양수인 것들을 빼고 음수가 양수라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랑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연습을 잘 해보고 네, 고생했습니다.